안녕하세요. 오늘 하이브리드 듀얼 엔진, 그 아이스튜디오 엔진이라는 거 하고 언리얼을 썼을 때 어떤 우리가 이제 원격 프레젠테이션 혹은 협업 시스템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림이 썼던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명을 좀 켜고. 지금 제가 이제 마우스 이렇게 올라가면 크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제 발표하는 사람이 그 현상을 빨리 이제 보내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방식을 써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이제 그린 스크린이 있을 때 없을 때 뭐 상관이 없죠. XR이냐 VR이냐 뭐 여러 가지인데 이제 그런 데에서 이 시장, 이제 저희 다림이 보는 시장은 이제 그 스튜디오 촬영하는 것을 어떤 공간에서 그린이 있으면 조금 더 여러 가지 기능이 많지만 없으면 이제 그 없는 대로 그 배경 리무벌 이런 걸 통해서 가상의 공간을 가는 거죠. 그때 왜 그 듀얼 엔진을 써야 되느냐,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왜 그 우리가 뭐 케이브도 쓰고 여러 가지 하느냐 하는 그 항목에 있어서 VR이라는 것이 굉장히 편하죠. 왜냐하면 VR에서 새로 구성을 시켜놓으면 그 안에서 이제 카메라 액션이나 스위치나 믹스를 우리가 마음대로 그 엔진 안에서 하니까, 이거 실제 공간에서 하려면 실제 텔레비를 놔야 되고 실제 스튜디오 해야 되니까 또 거기 카메라 움직이고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근데 VR 카메라로 하는 게 편하고, 또 여기다 이제 PPT 같은 거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PPT 이렇게 저절로 커지잖아요. 커지고 또 이제 어떤 그 오브젝트가 있다, 3D 오브젝트가 있다면 그렇게 하면 이게 커지는 거죠. 거기서 이 오브젝트를 이제 다양한 각도로 막 돌려도 보고 이런 걸 다 이제 조이스틱으로도 할 수 있고 마우스로 할 수 있으면서 속도도 조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그 현장에서 무거운 걸 들고 하는 것보다 이제 가상의 공간에 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협업과 이걸 빨리 하고 인공지능을 써서 그 PD 역할을 저절로 하게 하고 장면도 변하게 하고 이런 걸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언리얼이나 유니티에 있는 그 편리한 기능도 여러 가지들을 함께 쓰면서, 또 우리 그 엔진에서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엔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툴을 써서 하는 방식을 가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 그 프레젠테이션 공간을 가야 되니까 우리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서 줌이나 이런 걸로 혹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발전소 같은 데는 화상회의가 시스코 이런 것처럼 그 발전소 안에 쓰고 있는 그 코덱이 있습니다. 그 코덱을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보안 시스템이 되는 그 부분까지를 다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장면, 여기다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아이스튜디오 화면을 이렇게 이제 스위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그 아이스튜디오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강당에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해서 하면 여기 설명을 하려니 커지잖아요. 이 스튜디오를, 지금 여기 있는 스튜디오를 이제 좀 크게 하려니까, 이제 다르게 변화시키려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 스튜디오를 가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다 하면 이제 발전소 느낌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제일 간단히 하는 이제 발전소 느낌은 여기다가 그림을, 지금 저 벽에 있는 그런 스튜디오 대신에 이제 이렇게 탁 바꿔주는 거죠. 이걸 바꿔주면 갑자기 분위기가, 느낌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제 그 발전소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그 가운데다가 이제 메뉴를 제가 놓고 파워포인트를 놓고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콜라다, 지금 이게 이제 그 DNA 같은 콜라다, 뭐 제가 발전소에서 보이는 그 원자들의 가장 가까운 걸 보려니까 이런 거 했는데, 뭐 다른 거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발표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골라서 넣어서 지구온도 넣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있는데, 골라 넣으면은 이 콜라를 데이터로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로 가게 되면 이제 이제 실제 회의를 할 때 이쪽에 그 마우스 포인터가 가면 그 DNA를 키우는 쪽으로 저절로 이렇게 가상 카메라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서 그걸 확대해서 보는 거죠. 여기가 이제 뭐 어떤 게 생기고 뭐가 있고 뭐 이 텍스처를 바꿀 수가 있고 다. 그런데 이제 자막을 제가 지어놓고 하면은,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설명을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DNA에 대해서 많이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걸 하시죠 하면은, 그 얘기를 강사가 하고 있으니까 강사 얼굴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커지면서 DNA가 좀 줄어들면서 이런 걸 다 어떻게 세팅을 이제 할 수 있게 해놓고,
그래서 이제 PPT로 가면 파워포인트 있는 화면에 이렇게 가는 거죠. 파워포인트에 가서 자 오늘은 엑셀 그 스튜디오 듀얼 엔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고 다음 장 넘어가면서 뭐 어떻게 추진하고 그 다림에서 어떤 거를 해왔고 이런 얘기를 쭉 이제 하는 거죠. 그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언리얼 엔진 안에 아이스튜디오라는 걸 넣어서 그 언리얼이 만드는 공간 안에다가 이 프레젠테이션 스크린 것들을 다 같이 컴바인하게 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하고 이게 화상회의 수업을 통해서 가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다림이 만든 가상 스튜디오는 다른 거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특징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그 TV조선에서 했던 거죠. 내륙 지역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동해안은 일본에 접근한 태풍 하기비스의 간접 영향으로 내륙 지역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나와서 제주도 여러 가지 해안과 장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냐? 저 아나운서가 날씨라는 정보 회의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했다고 그랬을 때 상대방이 거기 좀 다시 보여줘봐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되잖아요. 이것이 뭐냐? 방송을 해야 되니까 방송에 들어가는 카메라들 스위칭 장비가 있는 공간에 와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협업할 수 있는 가상 공간에 다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거기서 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여러 명이 이거 시도했지만 실제 상품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는 아마 다림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앞서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그 콜라드 엔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뭐 내일 다 하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 안에 이 공간에 이 스튜디오를 이제 다른 거로 해보자 2D 그림이 아니라 3D로 하자 하면은 지금 요 메뉴에서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편집에 가서 이 스튜디오를 그 이제 요 레이어에서 여기 보면 이제 콜라다라는 게 있잖아요. 3D에 콜라다에서 요겁니다. 요거 선택을 하고 요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 많이 이제 제가 막 만들어 놨는데 이걸 로딩을 하는 거죠. 더블 클릭을 해서 이거 이제 로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올라왔잖아요. 저 뒤에 한번 저 뒤로 가봅시다. 뒤로 갔는데 이제 콜라다를 전체 카피를 해주면은 저 2번 씬에서도 거기 있는 거죠. 그러면 저 지금 올린 그 3D 그 원자로 같이 뭐 비슷하게 이제 하나 있는 거를 제가 넣어봤는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콜라다의 이 색상도 좀 변질할 수 있고 텍스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 예를 들어서 그 플로어를 바꿀 수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스크린을 바꾸자. 스크린은 이제 아이스튜디오 나온 거죠. 이렇게 콜라다 오브젝트의 텍스처도 바꿀 수 있는 툴을 다 여기에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편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키워드 주고 줄여도 주고 뭐 이렇게 이제 맘대로 하는 거죠. 위치를 조정도 하고 3D니까 이제 앞으로도 가져오고 뒤로도 가져오고 다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A가 저기를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하는 것도 인터랙션도 이제 우리가 뭐 이제 프로그램만 해서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3D 오브젝트와 2D와 스튜디오를 같이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다시 이제 넘어가면 포인터에 가면 이게 변하는 거죠. 가서 이제 여기서 그 장면에 이제 PPT를 이렇게 해보면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우리 그렇게 하기. 이렇게 사람을 이제 바리자 원격지 사람도 이제 백그라운드 리무버를 붙이면 되는 거죠. 붙여서 하는데 그거 붙여서 어디다 놓고 어떻게 들어가는 그 툴을 지금 이제 이 아이스튜디오 툴에서 다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엔진으로 하기 편하니까 언리얼에 가면 전부 통신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서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언리얼이라는 엔진의 세계를 시큐하게 막아놨으니까 거기다 외부에서 오브젝트 움직이라면 커맨드를 보내니까 답답하게 움직이죠. 이런 거를 이제 다림에서 해서 어떤 걸 한 거냐 가상 스튜디오 지금 만드는 데 가서 거기 전자보드 가상 칠판 그 실제 칠판을 갖다 놓으니 가상 칠판을 놓는 거죠. 놓고 그 가상 카메라를 여길 보여주고 저길 보여주는 거를 가상으로 하니 실제 카메라가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동으로 오게 되잖아요. 이런 걸 써서 이 교실이든 뭐 어디든지 현장에서 그 자기가 사용하는 프레젠테 할 수 있는 것에 그 칠판이든 파워포인트든 뭐 비디오든 혹은 3D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그 설계한 걸 놓고 한다거나가 다 되게 만들어서 이제 가게 한다. 그래서 이 그림을 뭐든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이나믹 씬, 지금처럼 이렇게 콜라다를 일로 가서 키워주고 줄여주고 하는 건 다이나믹 씬이고, 고정된 스튜디오, 그거는 이제 스태틱 그 스튜디오인데, 이제 언리얼에서는 주로 스태틱으로 돼 있잖아요.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이때 갈 때 저것도 움직이기 안 되니까 그 스태틱으로 돼 있는 스튜디오를 뒤에 깔고서 거기다 이제 필요한 것들을 넣어서 언리얼 툴 가지고, 언리얼에 이제 좋은 거는 어셋들이 많고, 또 이제 카메라가 그 HTC 같은 거 가지면 이제 트랙 리스트도 되고, 저는 트랙 리스트고 거기는 이제 트래킹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제 만들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책상 위에 옵셋이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가서 이 장면에는 이게 다이나믹인데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가서 이쪽에는 또 이렇게 되고, 다 그 장면마다 이게 애니메이트해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일 자세히 데모를 하면서 이제 하겠지만, 그 아이스튜디오 여러 가지 모델들을 써서 했고, 여기에 이제 이걸 현장에 쓰려면 방송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방송 콘솔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올인원으로 선생님이 쓸 수 있는 그 이제 발표자 사무실에서 할 수 있게끔 다 이런 거를 만들고, 이 안에는 뭐 타이틀러도 있고, 아까 이제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이 뭐 타이틀이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자막도 되고 스크린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만들어서 하고, 교탁도 만들어서 회의실에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든지 크로마키 없는 데는 이제 백그라운드 리무벌로 해서 만들어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현장들을 다 가는데, 이 아이스튜디오의 특징은 지금까지는 현장에 카메라를 많이 두고 이 카메라 저 카메라 합해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렇게 장비가 많이 가야 되죠. 인풋이 많아야 돼요. 스위처 믹서라는 게 기본이고, 거기에 카메라에 들어와서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VR 방식에서는 이 안에 그 레이어를 넣어서, 이제 3D 레이어죠. 그 칠판도 되고, 여기 있는 것도 하나의 레이어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제 노트북이 들어오거나 PPT가 들어오거나, 여기에 또 스크린 캡처한 게 들어간다. 3D 오브젝트를 넣어서 얘들이 저 안에서 다 움직이니까, 이 장비가 이 안에 들어가요. 여기 장비가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카메라도 붙이고 많이 다 이 안에 들어가고, 카메라하고 자료만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그리고서 카메라 액션 이런 건 다 버추얼 카메라들이 움직이니까 훨씬 더 편리하게 이제 이게 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장면은 그렇다 치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이제 원격으로 텔레 비디오를 보내는데, 우리는 텔레 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텔레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이제 텔레 작업을 같이 해야 되고, 공동 협업을 해야 되니까, 클라우드에다가 어떤 오브젝트 올리면 같이 엔진에 쉐어해서 들어가니까 이제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방송국에 가서 카메라맨들이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스위처 믹서들을 장비를 막 비싼 걸 집어넣은 것을 PD, TD, 테크니컬 디렉터하고 MD, 미디어 디렉터가 모여서 전문 편집을 거쳐서 올렸잖아요. 근데 화상회의는 뭐냐? 실시간으로 해야 되잖아요. 실시간으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코덱이 들어가서 엔코딩에 날리고 받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엔진이 있으니까 그걸 인테그레이트 하면은 빨리 갈 수 있다. 그런 것이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지금처럼 막 7000 같이, 지금 여기 지금 강당에 SM7000이라는 거는 이제 월 컨트롤이 다르잖아요. 월에 하는 거를 해놨지만, 여기서 이제 스튜디오 7000, 그 조달에는 지금 이제 4,900만 원, 요거 3,900 이렇게 해서 쭉 돼 있는 장비가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서버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 다음에 모니터도 달아야 되지, 오디오도 붙여야 되지, 막 하니까 장착할 수 있는 콘솔이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나눈 겁니다. 칠판이 들어갈 때, 또 이제 콘솔 방 안에서 할 때, 지금 그 이제 에트리 같은 경우는 이걸 넣었죠. 카이스트도 이걸 넣고, 또 이거는 이제 저 SMIT 같은 교실에서 또 이렇게, 교실도 이걸 넣은 데가 있고 이걸 넣은 데가 있고, 또 이제 방송실 같이 크게 하는데, 제 방 같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제 이게 들어갔는데, 지금 LED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LED가 그 스크린 크게 되니까 월 컨트롤러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LED 컨트롤러하고 칠판 컨트롤러를 다림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이제 iLED, i보드라고 그래서 이 방송과 연결되는 특성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개발을 이제 해서 이제 붙여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실도 교회도 뭐 이런 데를 다 바꾸면 그게 텔레 클래스가 되고 텔레 오디토리움이 돼서, 회의 밖에 있는 사람도 거기 들어와서 같은 걸 보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통합제어기도 만들어 놓고 오디오 트래킹도 놓고 다 해서 만들어서 가서, 이제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있는 스튜디오들 전부 자동화, 노트북을 쓰는 사람들도 더 방송화, 또 그 이제 사무실도
뭐 이렇게 쭉 가는데 여기에 이게 더블 클릭하면 커집니다. 그래서 VRAR 스튜디오 되고 이제 코덱도 저희가 만들어서 시스코 폴리콤 이런 데랑 컴패러블한 걸 만들어서 지금 기관 방송사는 전부 일반 코덱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표준에 맞는 그 시스코 컴패러블한 거 폴리콤 이런 데가 되게끔 해야 연동해서 다니까. 그다음에 이제 VRAR 그 월 컨트롤러를 이번에 만들어서 이제 큰 LED 이런 데에 기존의 그 아주 답답한 월 컨트롤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컨트롤러 되게 하고 이 이제 아이 콘솔에 아까 이런 것들을 쭉 만들고 그 LED 보드도 특성화되게 이제 만들어서 이 제품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강당도 했고 회의실도 교실도 뭐 지금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SMIT도 했고 이래서 이 지금 모든 프레젠테이션은 방송국에서 스튜디오에서 다시 형성을 하듯이 우리는 가상의 공간 안에 이 스튜디오를 만들어 그 안에서 다시 보내주는 방식의 특허를 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제가 좀 얘기할 때 커지기도 하고 또 더 멋있게도 되고 이런 것이 자동으로 변해서 그 보는 사람도 몰입될 수 있게 하게 하느냐에 대한 기술을 이제 XR 스튜디오 기술, MR 스튜디오, AR 스튜디오를 다 해가지고 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내일 한번 멋진 스튜디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초적인 걸 좀 생략하고 그 인트로덕션만 해서 여러분하고 오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